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와, 오늘 진짜 밖에 날씨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제가 시원하게 또 재밌는 소식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국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올랜도 매직의 지난 2년간의 행보가 워낙 공격적이고 그리고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올랜도 매직의 핵심인 이 파올로 방케로의 연장 계약 소식이 떴는데요. 자, 무려 5년 287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아직까지 사실 우승 후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올랜도 매직은 착실하게 우승을 향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올랜도의 미래라 부를만 하죠. 신인왕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난 시즌이었죠. 데뷔 2년 차에는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 3년 차였는데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빠지긴 했습니다만 3년차 시즌 평균 득점이 25.9득점, 리바운드 7.5개, 그리고 플레이메이킹도 됩니다. 종종 터널 시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케로는 볼 핸들링도 좋고 그냥 빅윙이자 그냥 볼 핸들러라 볼 수가 있어요. 어시스트도 4.8개였습니다. 자, 이런 선수에게 당연히 지정 맥스 루키를 줘야죠. 5년에 287.1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연장 계약의 세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정 루키 맥스입니다. 그리고 루키 스케일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냥 맥스를 때려버리는 거죠. 자, 첫 해가 2627 시즌인데 요때가 이제 캡의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캡의 25%는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죠. 그리고 최소 240mm이고 최대 287mm인데 최대 287mm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플레이 옵션이 들어간 루키 맥스 계약이 됐습니다. 2021년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 영이 이 계약을 맺고 나서는 아무도 지정 루키 맥스에 그 다음에 플레이 옵션이 들어간 루키 맥스 계약을 맺은 선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팀이 그 해당 선수를 아주 오래 붙잡고 싶었고 또 이 선수들도 실리를 찾기 위한 그런 옵션이라 볼 수가 있겠죠. 풀 개런티가 아니라 플레이 옵션이 들어갔다는 건 빠르게 또 FA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30%로 증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해인 2627 시즌은 캡의 4분의 1, 25%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3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옵션이라기보다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죠. 바로 2526 시즌 때 MVP가 되거나 아니면 올 NBA 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 수비팀에 뽑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첫 해인 2627 시즌의 캡의 25%가 아니라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소 240mm이고 30%를 달성하게 되면 287m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를 받기 위해서는 MVP 혹은 올 NBA 혹은 올 수비팀에 선정이 되면 됩니다. 자, 이로써 파올로 방케로는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 루키 맥스를 한번 살펴보면 2627 시즌 41.25mm를 받게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캡의 25%고요. 그 다음부터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셀러리 캡의 비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728 시즌 44.5mm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031 시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54.45mm고 요때는 셀러리 캡의 22.5%까지 캡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어쨌든 31 시즌이 되면 저 54.45mm 자체는 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엄청난 금액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5, 6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자, 그래서 합계는 약 240mm 되는 거고요. 30%로 캡 비율이 증가했을 때 금액을 살펴보면 2627 시즌은 49.5mm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게 캡의 3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 3mm씩 오르는 구조죠. 53.5mm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65.3mm까지 치솟고 합계는 정확하게 287.1mm 됩니다. 총 금액에서 40mm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40mm면 2627 시즌 연봉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VP 혹은 올 NBA 혹은 올 수비팀에 뽑히는 게 1년치 연봉을 더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의 움직임이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2025년 오프시즌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데스먼드 베인 트레이드로 2025 오프시즌을 활짝 열어젖힌 팀이 바로
올랜도 매직이었죠.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면서 1라운드 픽 다발을 건네줬고, 그리고 KCP와 코렌 써니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슈터를 데려왔고요. 또 타이어스 존스, 지금 3년 연속 FA 재소하고 있는데 1년 7밀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풀 MLE가 14.1밀 정도 되니까 절반밖에 되진 않죠. 그리고 제이스 리차드슨과 노아 펜다를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했습니다. 이 제이스 리차드슨은 맞습니다. 그 선수 제이슨 리차드슨, 올랜도 매직에서도 100경기 넘게 뛰기도 했었죠. 그 선수의 아들이에요. 로터리 픽은 아닙니다만 제이스 리차드슨 충분히 올랜도 매직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리차드슨, 올랜도 매직에서 부자가 또 뛰게 됐고요. 파울로 방케로와 연장 계약을 맺었고, 또 모 바그너 1년 5밀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 바그너는 다들 아시겠지만 프란츠 바그너의 형이죠. 부상 때문에 재활 중인데, 프란츠 바그너 역시도 파울로 방케로만큼이나 올랜도 매직의 그런 미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5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6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전 본격적으로 오프시즌이 열리기 전이었죠. 제이크 피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오프시즌 동안 주목해야 할 팀은 올랜도 매직이다. 올랜도는 분명히 가드 시장에, 그러니까 백코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데스먼드 베인 트레이드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이 지난 시즌 때 뭐 때문에 고생을 했냐? 결국 백코트 때문이었잖아요. 백코트가 너무나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팀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베인의 트레이드가 이뤄졌고, 그 다음에 타이어스 존스도 영입을 했고요. 여러모로 올랜도 매직이 백코트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올랜도 매직은 확실한 중심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됐죠. 향후 5년 동안 파울로 방케로, 프란츠 바그너, 제일런 석스, 이 3명을 토대로 올랜도 매직은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자, 파울로 방케로와는 5년 287밀, 프란츠 바그너와는 5년에 223밀의 계약을 맺은 바 있고, 제일런 석스 역시도 본인이 나는 1년에 30밀 정도는 받고 싶다 했는데 올랜도 매직이 그냥 5년 150밀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런 석스도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번 시즌도 그랬고. 그런데 5년에 150밀을 줬다는 건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제일런 석스의 리더십, 제일런 석스의 수비력, 허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방케로와 바그너가 공격 쪽에 재능이 좀 더 있다면, 물론 바그너는 투웨이 플레이어긴 하지만 제일런 석스는 이 둘의 뒤를 바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언성 히어로였기 때문에 5년 150밀을 2024년 여름에 준 거죠. 자, 그만큼 올랜도 매직은 요 3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 3명을 갖고 향후 5년 동안 팀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올랜도 매직은 2010-11 시즌 이후에 15년 만에 사치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당시 로스터를 살펴보면 그 당시 52승 30패,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1라운드에서 애틀란타 호크스에게 졌어요. 업셋으로 졌습니다. 2대4로. 그때 빈스 카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라샤드 루이스를 또 트레이드해서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변화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때가 올랜도 매직이 사치세를 냈던 마지막 시즌이었고, 그 당시에 로스터를 살펴보면 자미어 넬슨, 그리고 제이슨 윌리엄스, 그리고 제이스 리차드슨의 아버지인 제이슨 리차드슨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 제이제 레딕이었고, 그리고 3번이 히더 터컬루, 라이언 앤더슨, 앤더슨은 3번과 4번을 주로 오갔었고, 그리고 4번이 라샤드 루이스였는데 결국 트레이드가 됐고요. 브랜든 베스가 또 뛰었고,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와 말리 갈렛,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라이언 앤더슨과 히더 터컬루로 대변되는 이 슈팅이 좋은 3, 4번이 결국 드와이트 하워드의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결국에는 정규 시즌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보다는 힘이 빠졌고, 그리고 1라운드 탈락하고 나서 올랜도 매직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자, 25-26 시즌 예상 로스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일런 석스와 타이어스 존스가 1번을 보겠지만, 타이어스 존스가 벤치에서 결국에는 25분 이상 뛸 겁니다. 그리고 데스먼드 베인, 지난 시즌에 3번으로도 종종 뛰었었는데 백업으로 앤서니 블랙과 제이스 리차드슨 두 영건들이 뒤를 바치고요. 자, 프란츠 바그너, 당연히 3번으로 뛰겠죠. 그리고 젯 하워드와 노아 펜다가 백업을 놓고 출전 시간 경쟁을 가져갈 겁니다. 자, 4번은 파울로 방케로. 파울로 방케로도 사실 그냥 포지션 분류상 4번이지 2번도 맞다가 때로는 1번도 보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백업으로는 독일 출신인 트리스탄 다실바가 많은 발전을 이뤄야겠죠.
네, 그리고 5번은 웬델 카터 주니어, 네, 그리고 백업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모 바그너, 그리고 트레이드 블락에 올라있지만 조나단 아이작, 네, 그리고 고가 비타지, 네, 이 3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 제가 계속 동부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즌 미러키, 보스턴, 인디애나는 우승 후보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일단 미러키는 백코트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1년 동안 쉽니다. 인디애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1년 동안 못 나오고, 그리고 마일스 터너를 놓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는 올랜도 매직이나 혹은 애틀란타 호크스처럼 이번 오프시즌 때 정말 열심히 달리고 많이 투자한 팀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우승 후보 최근 2, 3년 동안, 3, 4년 동안 강했던 팀들이 죄다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랜도 매직도 아주 강력한 동부 컨퍼런스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상 별로 관심 없을 올랜도 매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프시즌 때 제가 30개 팀 프리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프시즌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또 다음 시즌 예상까지 함께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하시면서 저희 채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